이거는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있지. 맞니? 그러면 이 지수 부등식의 해법, 해 구하는 부등식이니까 해가 존재할 거라고. 그지? 해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거야. 지수 방정식과 부등호의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등호나 부등호나 그지? 맞네? 지수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면 돼. 요령으로 푼다. 자, 지수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 그것만 익히면 돼. 뭐냐면 우리가 A의 요 과정만 알면 된다고. fx가 A의 gx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빠져도 상관없어. 똑같아. 자, 이거의 해법만 알면 되거든. 지수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 때 요 밑을 이렇게 같게 했다는 소리야. 그지? 지수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는 소리죠. 이때 이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요 A 있지, 밑 A가 0과 1 사이에 수면, 즉 2분의 1, 뭐 3분의 2 밑이 0과 1 사이에 수면 부등호가 바뀐 지수 X가 있어. 알겠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야 해. 알겠습니까? 부등호가 바뀐. 이거 배웠잖아.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알겠습니까? 니들 2분의 1에 2승이 커, 2분의 1에 3승이 커. 2분의 1에 2승이 크지. 지수가 작은 놈이 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뜻이야. 그 다음 A가 만약에 1보다 큰 수면, 뭐 2, 3 이런 거면 요 밑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은 fx는 gx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안 바뀌어. 요 차이점만 잘 연구해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치? 얘가 등식일 때를 생각해봐. 지수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려면 밑이 얘는 2지, 그치? 얘를 밑을 2로 만들 수 있느냐, 그치? 맞아. 지수 방정식에서도 밑을 같게 했잖아. 같게 할 수 있지. 요거 봐봐.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과 같이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지. 밑이 2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해. 5제곱에 2x 마이너스 1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수법칙에 요거 곱해버리면 2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10x 플러스 5 되지. 곱하면 이때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 얘랑 얘를 비교하는데 아까 배웠지. 밑이 1보다 크지. 2. 밑이 1보다 크잖아. 2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다 해를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알겠네? 방정식과 거의 똑같지, 그제? 부등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만 논해주면 돼. 얘 넘어가면 8x지. 얘 넘어오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다. 이렇게 해보여주면 된다. 얘가 5분의 1에 그대로 쓸게. 3x 마이너스 5지. 얘도 밑을 5분의 1로 만들 수 있지. 25분의 1이란 5분의 1의 제곱이지. 따라합니다.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것과 곱해주면 지수법칙을 암암리에 쓰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네? 그랬더니 이제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지수부등식에서 한 가지 가르치는 거. 밑이 0과 1 사이 수지. 그럼 부등호가 바뀐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얘 넘겨주면 5x는 얘 넘어오면 5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갖더라.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얘 봐봐. 밑이 3이지.
지수 방정식에서도 밑줄 통일했잖아. 얘는 3의 세제곱이지. 그러므로 3의 세제곱의 얘니까 암암리에 지수 법칙 쓰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되지. 그치? 됐네. 세제곱의 제니까 27은 3의 세제곱의 얘잖아. 자, 밑이 1보다 크니끼니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보다 크다를 풀면 되지. 얘가 1로 점핑하면 3x제곱이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로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건 고1 과정의 2차 부동식이니까 인수분해 3, 1, 마 1, 뿔 1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됐을 때 마이 되죠. 부등호가 식쪽이면 x는 작은 근보다는 작고 x는 큰 근보다는 크다 이렇게 외웠지. 부등호가 0쪽이면 4이까. 그러므로 x는 작은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작은 근보다는 작다 또는 x는 1보다 그지? x는 1보다는 어떻다? 크다. 큰 근보다는 크다. 됐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했죠. 2차 공식. 됐나요? 또한 갑니다. 얘가 등호였으면 지수 방정식이지, 그치? 지수 부등식도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라는 소리는 여기 봐봐. 얘가 2x 거듭제곱이지. 얘는 4x니까 2의 제곱의 x니까 2의 x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치환의 논리를 이용하라 그랬지. 치환 방정식에서도. 니들이 눈이 커야 요거 밑이 2로 다 만들 수 있잖아. 얘는 2의 제곱의 x니까 2의 2x제곱 바깥으로 제곱을 빼도 되지. 그러므로 해법대로 가면 2x를 t로 치환하라는 거야. 그죠? 치환하는 거야. 끝이야, 치환. 2의 x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치환이라 그랬지. 그러므로 앞에 2와 2t 제곱이 되지. 빼기 5t 플러스 2는 이거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지. 속담. 호랑이는 뒤지면 가죽을 남기고 이렇게 치환했을 때 그제 변형을 남기고 주는. 이건 항상 2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이지. x축에 떠 있잖아 그래프가. 맞네. t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여기에다 메모를 해주는 거야. 됐네. t는 항상 변형을 남기고 죽는다며. 이렇게 제발 이런 걸 우리가 표현 안에서 나중에 틀릴 경우가 있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지만 미칠 경우가 대비해서 꼭 해줘야 한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이지. 아까 했던 마지막에 2, 1, 마 2, 마 1이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됐을 때 얘 되지. 자, t라는 놈은 작은 근보다는 작고 2분의 1이 작다. 작은 근보다는 작다. 또는 t는 큰 근이 2지. 큰 근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때 수직선을 그려봐. 2분의 1. 그리자. 2분의 1 시커멓고 이쪽으로 가.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 0은 여기에 뻥 뚫려서 여기에 있지. t는 0보다 크다니까 1로 가지. 이렇게 해줘야 해요. 영향 미치네. 맞아? 그러므로 공통범위는 여기가 여기지. 두 줄 간데. 그치? 우리가 t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얘는 뭐니?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맞아? 이쪽이 2보다 두 줄 겹치는 부분들이 공통범위를 여기 됐습니까? 이렇게 했죠. 이제 되돌려줘야지. 항상 이렇게 문자를 빌려오면 마지막엔 되돌려주잖아. x의 범위가 답이겠지. t의 범위가 아니라. 그제? 유빈아 이거 되돌려놓으면 2의 x 거듭제곱은 했으니까 방정식에서도 기억해봐. 0은 그제? 항상 얘는 모든 실수가 되지.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야. 그제? 이쪽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맞아? 맞아. 원래는 연립인데 이쪽을 풀어야 하는데 그지? 여기에서는 좀 제발 느껴봐. 2의 x가 뭐든 간에 0보다 크잖아. 여기에서는 x는 모든 실수고 여기에서는 밑이 뭐보다 커?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얘가 범위지. 그치? 일차례. 모든 실수와 얘의 공통범위는 얘지. 모든 실수가 얘의 공통범위야. 됐습니까? 모든 실수도 암암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 얘가 어떤 수가 되는 되지, 그치? 됐죠? 그다음 얘는 2의 x제곱 2니까 2의 1 씁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가 바뀌지 않은 얘가 되겠지. 원래 이 접속어가 또는이잖아, 그치? 얘 또는요. 얘 또는요. 공통범위고 하는 거 아니지? 그치? 마무리는 또는으로 좋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일단 x라는 요 밑은 0, 밑이 같단 말이야, 그치? 맞아? 풀라 중요하죠. 그럼 이 밑에 따라 부동호가 이 지수 있잖아. 밑은 현재 안정적이야. 같아 xx. 그지? 밑. 이야, 두 가지로 분류되지. 밑, 아까는 a였지. 우리 맨 처음에 개념 배울 때. 밑 x가 0과 1 사이의 수일 때, 그지? 이렇게. 요거일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를 풀어야지. 그치? 맞네? 분명히 이 범위가 설정돼야지 부동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결정되지. 됐네? 그러므로 얘 정리하면 넘어오면 2x, 얘 넘어가면 4. 그러므로 x는 2보다 작다지. 여기서 조심. 이 조건 하에 얘가 얻어졌으니까 공통범위지. 맞네? 얘일 때 얘였으니까. 맞아? 공통범위는 머릿속으로 해봐. 0과 1 이렇게 해놓고 2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 공통범위는 얘지. 얘가 1번에 해야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지. 공통범위 수직선 그려봐 머릿속에. 됐네? 꼭 그려야만 해. 머리 0에서 1. 2보다 작다는 게 1로 가. 일식에서는 얘지. 맞네? 이거 또는 이렇게 분류할 때는 얘 또는 얘지, 그치? 분명히 얘이고 얘가 아니지. 그건 알잖아. x가 이제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지, 그치? 1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얘지. 얘 넘겨주면 2x 4 x는 뭐보다? 2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치? x는 1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니까 얘가 나오겠다. 그죠? 답은 얘 또는 얘가 정답이지. 맞습니까? 맞아요. 암살로 이거 그랬는데 x는 1보다 크다 했으니 얘가 나오지. 두 나오지. 그러므로 얘 또는 얘가 정답이지. 됐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이거 많이 뜨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해가 모든 수라는 소리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우리 이거 풀 때 좀 전에 했잖아. 치환이지. 이거 봐. 여기 2x승이 있고 2x승의 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치환할 거라. 얘는 분리시키지, 그치? 2는 2의 2승이니까 4, 4, 3, 12가 될 거야. 이렇게. 됐네? 앞에서도 이런 논리로 풀었죠. 그러므로 2의 x승을 t로 치환합니다. 바로 전에서 했는데 뭐 얘가 뭐가 돼? t의 제곱 빼기 12t. 훨씬 좋은 문제지만 이건 이제 고1 과정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한다. 그죠? 여기서 뭐가 남아? 모든 실수 x를 집어넣는 거야.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는 0보다 크겠지. 0보다 큰 모든 실수 t로 바뀌지. 맞네?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라. 부등식에 활용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이용하라 했지 내가. 제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의 그래프 y로 놓으라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0보다 크게 그려야 해. 알겠네? 항상 0보다 크대. 이게 뭐지? 2차 함수지. 2차 함수잖아. 자, 이거 대칭축이 어딨나? 여기 띄워놓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항상. 부등식의 활용 문제 나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지. 선생님이 아보리지. 대충 그려도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아보리지, 유빈이. 그러면 대칭축을 두 번째로 찾지. 예. t는이지. 왜냐하면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이거지. 대칭축이 얼마? 이 책은 표준형으로 고쳐놨을 거라. 이렇게 해서 해줘도 돼. 6이네 6. 여기가 6이야 6. 됐네. 그러면 t가 0보다 큰 범위란 어디지 얘들아? 6이니까 t 이퀄 0은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는 이제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 것이 t가 0보다 큰 범위. 그치?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항상 y값이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치? x축, t축이라고 해. 맞네? 맞네? t축이지 얘가. 현재 옳게 그렸네. 이 y값들은 봐. 여기가 0이겠다. 그치? 원점. 봐. 그럼 니들 여기가 0이고 아까 대칭축이 6이었지. 그치? 맞네? 6,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야. 이렇게. 맞지? 맞네? 이렇게 t축이야. 이거에 적당한 거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y값은 다 0보다 크지 x축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요 6인 지점에서 요 값이 여기 최소값이지. 요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요 이차함수에 따라해봐.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이름값에서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최소값이 0보다 큰 거니까. 요거일 때 요 y값을 구해보자고. 6일 때 y값은 6, 6, 36 6이면 2, 60에 72 플러스 2k가 되겠다. 그제? 요거는 2k 마이너스 36이지. 여기가 뭐야? 2k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 등호 있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등호가 없잖아. 맞네? 당연히 2k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이 값에 대해서는 다 0보다 크지. 됐네? 얘 넘어오면 2k는 36 그러므로 k는 2른이 286해서 얘가 정답이야. 전자파 니들 알지? 핸드폰에서도 전자파 나온다고 막 필름지 좋은 거 막 하는 애들도 있어.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필름 요거 한 장이 있어. 한 장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전자파가 그 전자파 세기의 75%가 감소한대. 그지? 그럼 통과되는 양은 몇 퍼센트? 25% 이렇게 차단된다는 소리야. 75%가 필름지 한 장을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25%의 전자파가 통과되는 거지. 맞네? 그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75%는 감소되고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뭐니?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 되네. 그치? 전자파가 4분의 1이 통과된다는 소리야. 한 장 있을 때마다. 그럼 봐봐. 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 세기, 만약에 한 장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A라는 첫 번째 세기가 있었어. 처음 세기가. 이게 처음 세기야. 전자파의 처음 세기가 그제 A인데 한 장의 필름을 통과하면 4분의 1만큼 통과하지. 그제? 즉 4분의 1A지. 근데 이제 한 장 통과하면 이해로 풀어봐. 75%는 감소했으니까 4분의 1이 통과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또 한 장을 선생님이 여기에다 설치했어. 이제 요 세기가 이제 통과를 하는 거지. 그지? 또 4분의 1이 줄어든대. 그지? 즉 한 장을 더 통과시키면 4분의 1의 제곱 A가 되지. 두 장을 또 한 장을 얘를 통과시키면 4분의 1이 통과되겠지. 즉 세 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세제곱의 A가 되지. 이건 유치원생도 구한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늘려나가면
4분의 1씩 계속 감소해서 여러 장의 필름을 겹쳐놓으면 전자파는 거의 통과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 맞아? 이렇게 해서 이거 이하로 줄이려면 필름을 최소 몇 장? N장 통과시킨다라고 해보자. 알겠네? N장, 이거 3장 통과한 거지. 그럼 N장 통과한 전자파의 세기는 4분의 1의 N승 A가 되지. 됐니? 이게 N장 통과한 전자파의 세기야. 규칙을 내가 금방 해줬잖아. 자, 처음 세기의 몇 분의 몇? 1024분의 1 이하가 되래. 그치? 이하는 부동호에서 이거지. 처음 세기도 빼놓으면 안 돼. 알겠네? 여기 봐. 처음에 이하. 말을 식으로 나타내기지 이제. N장을 통과한 전자파의 세기가 N장을 통과한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 그치? N장을 통과한 전자파의 세기가 몇 장을 통과하면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느냐? 됐네. 그러므로 끝났네. 얘의 약분되지. 처음 세기는 없어져야지. 안 없어지면 잘못된 문제야 니들이. 그러면 자, 이거 밑 뭘로 만들 수 있니? 2분의 1의 2n승으로 만들 수 있지. 얘는 이제 외워야 한다. 2의 10승이 1024다. 이제부터 1024라는 거 익숙히 2의 10승은 얼마? 1024.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꼭 많이 써먹어. 그러므로 얘는 2의 10승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0승이 되지. 이렇게. 됐네. 지수 부등식을 이하라는 거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 밑이 0과 1 사이였으니까 이 n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이걸 풀면 되지. 그러므로 n은 5장 이상이 필요로 하지. 최소 5장이지. 지수 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렸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y 걸 기본형이 가장 중요해요. 로그 a의 x 이게 기본형이야. 됐네. 이 기본형을 알면 두 번째 표준형. 표준형은 x축 또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 이동한 로그 a의 x-n 플러스 n. 요 n은 이쪽에서 넘어온 거지.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가 다 표준형입니다. 이게 표준형. 일반형은 여기가 ax 플러스 b. 그래서 1로 계수를 만들어주는 거 있지, 그제? 맞네? 이게 표준형이니까 여기가 일반적인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형이야. 그래서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라만 배우면 되겠지, 그제? 됐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함수니까. 됐어? 이것도 잘 봐.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보라. 그래프의 형태. 지수함수도 비슷하지.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지수함수는 기억해봐. 그 지수 x가 0일 때 1을 지났지, 그치? y는 1. 얘는 x가 1일 때, x가 1이면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지. x가 1이면 즉 1일 때 y는 0이 되니까 1,0을 항상 지나가. 지수함수는 반대로 0,1 그렇게 외워줘도 돼. 나중에 얘와 얘가 역함수 관계에 있어. 지수와 로그가. 그래서 반대로 x좌표 y좌표가 바뀐 거야. 그거. 맞아. 1,0을 지나면서 여기 봐. 1,0이 여기 있어. 얘들아. 요 밑
이 A가 0과 1 사이에 서면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A가 0과 뭐 사이? 1 사이에 서면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점을 찍어 나타낸 그래프라고 X값에 대응하는 이렇게 그려져 기본형이. 또 하나 1,0을 지나면서 여기나 봐.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A가 1보다 크면 증가해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요. 지수함수는 봐. 여기다 그려볼게. 0,1 지나면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고 0,1 지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0과 1 사이 수였지. 그치? 됐네. 됐네.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즉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가 얘야. 로그 2 x의 그래프가 얘야.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감소만 어느 정도 표시해주면 된다고. 이때 함수는 항상 따지는 게 또 뭐였지? 정의역 치역이었지. 이 그래프 안에 있다 그랬지. 애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정의역은 이 그래프들이 그려진 x의 범위라 그랬지. x축으로 그림자를 막 들여봐. 여기 이렇게 얘들을 들여보면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지. 정의역은. 됐네. 치역은 어떻게 알았지? 이걸 그림자를 y축에 들여오라 그랬지. y축에 들여오면 y축 전체가 되지. 실수 전체. 이렇게. 지수함수와 반대였다. 그죠? 치역이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였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었잖아. 지수함수가.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현상이 y = x 대칭이었잖아. 그지?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그래. 얘가.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게 뭐였지?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지. 점근선의 방정식. 질판만 할 수 있어. 내도 중. 점근선은 니들이 찾아봐. 이 노란색이 한없이 접근하면서 y축과 만나지 않아. 그지? 얘도 빨간색도 만나지 않고 한없이 접근한다고. 점근선이 y축 또는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이지. y축은 x는 0. x값과 연계성이 있어. x는 0. 맞네? 맞네? x는 0이 점근선이야. 얘. y축. x는 0. 이렇게 해서 기본형이 퍼펙트하게 끝난 거라고. 이렇게 안 되잖아. 지수함수도 병행해서 외워보세요. 같이. 얘 볼게.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기본형이 얘지. 이제 동그라미 쳐봐. 기본형의 그래프의 개형은 y 걸 로그 ax의 그래프를, 그제? 따라합니다. 요 x값 대신 x-m이 대입됐다는 말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내야 해. 즉, 이 그래프를 한 예로 볼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왔어.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딴 식으로. 근데 어색하지, 그지? 이 점근선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렇게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려놓고 밑에 따라 저 모양은 불변이니까 a라는 값에 따라 그래프를 빨리 그려주면 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수함수는 상수함분이었지. 그지? y는 n이었잖아. 얘는 아까 힌트 줬지. x는 0이 기본형의 점근선이었지. 그러므로 얘를 0으로 하는 x값, x는 n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로그 함수에서는 중요해. 얘들아. 그래프 빨리 그릴 때. 봐봐. 이딴 식으로 이제 그리지, 그래프. 기본형은 여기였었잖아. 이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일 거였어.
움직이겠지. 평행 이동하면. 맞네. 결과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y축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왔겠지. 그치? 결과적으로 얘를 먼저 표시해. 요 정근선 빨간색. x는 n이 얘라고 해요. x는 n이. 그러면 이 빛 a가 0과 1 사이에서 여기 정근선이 바뀌었을 뿐이야. 0과 1 사이에서면 감소하게 이 정근선을 연결 이렇게 그려주면 돼. a가 뭐 0과 1 사이에서 됐네. 정근선에 접근하게만 그리면 돼.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a가 1보다 크면 단 이 x절편만 구하면 되겠지. 얘. x절편이 뭐가 되나? y가 0일 때 x값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들어 한번 그래프 최종적으로 그려볼게. 그래프 못 그리면 함수는 안 된다 그랬지 얘들아. 여기 봐. 예를 들어 y 콜 로그 2의 x-3 플러스 2 이렇게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여기다. 그럼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도 되지. y 콜 로그 2x 1,0이라면서 증가하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도 돼. 됐네. 그런데 여기서 정근선을 먼저 구하는 거야. 요걸 0으로 하는 x가 x는 얼마? 3이지. 정근선의 방정식 먼저 말하면 구해. x는 3이 여기쯤 있겠지. 그치? x는 3. 맞네? x는 3. 밑만 쳐다보는 거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이 지점이 궁금한 아이는 x절편이지 얘가. y가 0일 때 x값 구해주면 되거든. 맞네. y가 0일 때 x값 봐. y가 0이니까 얘 넘어가면 로그 2의 x-3은 마이 되잖아. 그죠? 됐네.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마이지? 그렇게 해도 돼.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되지. 얘 동그라미 친 놈이 2에 동그라미 친 놈이 2에 마이너스 2승이면 기어나가서 마이너스 2 되지. 그치? 즉 x-3이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면 되잖아. 즉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지. 얘 넘으면 플러스 3 되지. 됐습니까? x는 4분의 13이 요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됐습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걸 못 그려내면 안 돼. 다은아. 됐네. 대칭성이 있지.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그래프. 아까 기본형 x 자리에 뭐가 대입돼서 마이너스 x가 대입됐지. x값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되면 뭐 대칭? 뭐 대칭? y축 대칭하라는 소리야. 즉 y 콜 따라합니다. y 콜 로그 ax의 그래프, 요 기본형의 그래프가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그래프였으면 이 그래프는 요 x값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y축 대칭한 저 노란색 그래프는 요 점 지나면서 y축 대칭한 이 그래프가 답이야. 예. 됐네. 대칭성 배웠잖아. 얘들아. 그리고 볼게. 아까 선생님이 여운을 좀 남겼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됩니다. 지수함수 y 걸 ax와 로그 함수 y 걸 로그 ax는 역함수 그래프 관계 있다 이거. 역함수 관계 있어. 역함수야 역함수. 너희들 두 그래프가 만약에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다으라. 이 두 그래프는 y 콜 x 대칭이겠지.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y 콜 x 대칭이라 했어. 맞네. 실제로 얘의 역함수 한번 구해보래. 얘 나오지. 너희들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뭐였지? 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했어. x와 y 바꾸지 다으니. 바꾸면 뭐니? x는 ay지. 맞아. x좌표 y좌표를 바꾼 다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로그의 정의에 의해 y는 요 밑이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지. 로그 a에 얘가 진수 x 되지. 실제로 역함수 구해봤더니 얘가 나오잖아. 나오니 안 나오니? 얘의 역함수 가면 얘 나와야 해. 요 지수함수의 기본이요. 됐어?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y 꼴 2x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어. 만약에 역함수 빨리 정답 찾는 놈은 이거지. y 꼴 로그 함수니까 로그의 밑으로 간다고 얘가 2의 x가 돼. 이렇게 역함수 구하라면 실제로 x, y 바꾼 다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제잖아. 됐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y 걸 로그 2의 x-1 플러스 2 이거에 역함수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했어. 역함수 구하는 순서에 의해 분명히 답은 지수함수가 나와야 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꼴로 답이 나와야 한다고. 지수꼴로. 알겠니? 다은아. 그러므로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뭐다? y와 x를 바꾸는 거야. 바꾸면 x는 고1 때 많이 해봤잖아. 로그 2에 y-1 플러스 2 되지. 이렇게. 됐네?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답이지. 그지? 얘 넘겨주지. 이걸로. 넘겨주면 로그 2에 y-1은 x-2 되지. 이렇게. 됐네? 됐네? 역함수 구하시오 하면 x좌표, y좌표를 바꾼 다음 y 이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라. 이제 끝났네. 이거 봐. 이 밑이 이제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지. 2의 요 지수승은 얘와 같지. 그지? 또는 이 동그라미 친 놈이 2의 x-2승이면 되지. 그지? 야, 로그를 지수꼴로 그럼 바꿔. 요 밑이 2의 요 지수로 올라오고 는 y-1 이렇게 지수를 로그를 지수 막 바꿨잖아. 이제 얘만 넘어가면 되지. y는 얼마 됩니까? 2의 x-2승 플러스 1 지수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됐네. 만약에 0,1 지나면서 밑이 1보다 큰 수 이게 y 콜 ax승의 그래프라면 밑이 1보다 크면 지금까지 0,1 지나면서 맞아? 이거였잖아.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됐네. 로그 함수는 1,0 지나면서 1보다 클 경우 이렇게 증가했지. 증가하게 그린 게 이거지. y 콜 로그 ax잖아. 이렇게.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을 봐봐. y 콜 x 대칭이지. y 콜 x 대칭이란 말이야. 알겠네? y 콜 x 대칭이면 역함수 관계라 그랬잖아. 우리 맞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니까. fx가 로그 함수지 그냥. 그죠? 로그 함수일 때 f3이 4 이거 먼저 적용합시다. 여기에 3 들어가면 f3은 로그 이런 건 계산 능력 문제야. 그냥. 그죠? a에 여기 3 들어가면 3이 6에 9 되겠다. 그죠? 플러스 2 얘가 4와 같다. 자, 여기서 a 값을 구하라는 뜻이야. 이거 넘어오면 쓰기 싫어. 2 되지. 됐네? 그러면 암산으로도 되는데 3이어야 2지. 왜냐면 9는 3의 제곱이잖아. 또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 로그를 지수꼴로 쓰면 a의 제곱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돼야 해. a의 제곱은 9지. 지수꼴로 쓰면. 그러므로 a는 뿔마 3인데 그지? 뿔마 3이라고. 밑 a는 1이 아니면 0보다 큰 수여야 하잖아. 밑은 1이 아니면 0보다 큰 수. 그러므로 a는 3. 요 함수값에서 a는 3을 완성해 준 거야. 그때 f12 값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함수값과 f12는 로그 3에 여기 12 들어가면 얼마냐? 24, 27 되겠다. 됐네? 얘는 3의 세제곱이지. 그러므로 3. 이렇게 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니? 라는 유형이죠. 자, 밑이 뭐보다 커?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유빈아 어떻게 그리나 봐.
1,0을 지나면서 그지?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답이 다 있을 거라. 이 그래프 안에. 자,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오케이. 점근선은 y축이지. 틀렸지. y축. 정의역은 여기 봐. 그림자 1로 들여오면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라 그랬지. 그치? 틀렸지. 그 다음 양수 x에 대하여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지. 이렇게. 맞네? 오케이. y는 5x의 그래프와 자 아까 배웠는데 요 밑 5가 어때? 같이 역함수 관계 있지. 그치? 역함수 관계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므로 y = x 대칭이겠지. 니들이 여기 지나가게 그려봐도 돼. 5,0. 자, 1,0을 지나면서 항상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지지. 역함수 관계 있다. y = x 대칭. 됐네.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 둘 중에 하나만 가자. 알겠네? 원래 x좌표에 뭐가 대입됐지?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일단 y = 로그 따라합니다. 3의 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y축 대칭해주면 된다고. 맞잖아. 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 기본형을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요건 그대로 마이너스를 따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표준형 y축의 방향으로만 이동한 거지. 그래도 이제 맞네. 자, 점근선이 x는 0이지. 얘지. 요 밑이 뭐보다 크니까 점근선만 보면 된다 그랬어. 밑이 1보다 크니까 대충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것도 기본형. 왜? y축으로만 이동한 거니까. 맞아? 기본형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와봐. 그지? 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것만 바뀌어요. 정의역만. 아니, x절편만. y가 0일 때 요 x의 값만 바뀌어. 그래프는 얘란 말이야. 됐네. 점근선 요걸 0으로 하는 x값. 얘를 0으로 하는 x값. 맞네. x는 마이너스 1. 얘는 그래놓고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면 돼. 증가하게. 꼭 기억해 주세요. 평행 이동하면 더 어색해. 이때 얘의 그래프가 얘니까 얘는 뭐 대칭한 거야? y축 대칭. 이렇게 그려지게 y축 대칭이 이렇게. 요 지점이 여기로 오네.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져. 정답 보세요. 됐죠? 자, 4번 y 걸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했으니까 요 x값 대신 x-m을 대입할게. 여기다가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했으니까 뒤에 n만 더해주면 되지. 다음아 됐네. 그 그래프 식이 출제자가 주어진 저것과 비교해보래. 그러면 잘 봐. 얘는 표준형이지. 그치? x의 개수가 1인 얘는 표준형 일반형이야. 이렇게 이거 봐. x의 개수가 4잖아. 그리고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돼. 됐네. 고치는 방법 이거 봐. 배웠잖아. 로그 2에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려면 4로 묶어내면 되지. 4로 이렇게 묶어내. 그치?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지. 이때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걸로 쓸 수 있지. 맞잖아. 이거 진수의 곱이잖아. 그러므로 로그 2의 4는 암산 2지. 더하기 로그 2에 천천히 배운 대로 가.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걸로. 더하기 1 되어 있지. 얘와 얘는 동류항이지. 두 개 더하면 로그 2에 x-2에 플러스 얼마 돼? 3. 이렇게 되지. 이게 표준형이야. 부드럽게 고칠 줄 알아야지. 그러므로 m은 2고 n은 3이 되지. 됐습니까?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게. 다음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래. 그죠?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있었잖아. 대수. 그러면 밑을 봐봐. 얘들은 그죠? 밑이 2잖아. 얘를 밑을 2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는 얘가 얘를 2로 만들면 2분의 1이 기원하고만 루트 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다양하게 생각해. 4로 만들어줄 수 있어. 4로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이야. 여기 제곱에 제곱해주면 4 되지.
요거 바꿔주면 로그 4의 77 49분의 제곱. 그제? 그 다음 얘는 밑을 4로 한다며 유비나 로그 4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왜? 밑을 통이라면 크기가 비교되지. 이건 분명히 증가하니까 진수가 큰 놈이 크겠지. 맞아? 얘가 가장 크지. 그 다음에 얘지. 그 다음에 얘지. 크기. 얘는 밑이 뭐기 때문에 3분의 1로 얘도 만들어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니까 진수가 큰 놈이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역함수는 x와 이거 로그로 답이 나와요. 역함수가 하셔야 한다. 봐봐. x와 y를 바꾸면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이거잖아. 우리 고1 때 3에 y-2 플러스 1이지. 이제 y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거든. 얘 넘겨주면 3에 y-2는 x-1이지. 지수를 이제 로그 꼴로 쓰면 되니까 y-2는 로그 3에 x-1 되지. 이렇게. 얘 넘겨주면 y는 뭐대? 로그 3에 x-1 플러스 뭐대? 2 되겠지. 됐네. 됐네. 그러면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제 다음 속도가 연구를 해보면 좋아. 요 밑이 있지. 아니, 요 밑이. 요 밑이. 요 밑이. 로그의 밑으로 가지. 맞아? 역함수가 어차피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니까. 네? 그 다음 얘가 x-2인데 그치? 반대 x좌표 y좌표를 바꾸기 때문에 반대보로 해서 그치? y 플러스 2가 된 거야. 여기가 플러스 2. 그다음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얘가 1만큼이었지. 반대로 하니까 x-1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반대복으로 얘는 y축의 방향으로 1이지만 역함수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맞아. 얘는 x축의 방향이 2만큼인데 y축의 방향으로 반대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반대로 해볼게요. y는 빨리 해봐. 2에, 그치? 요 밑 2에. 얘가 뭐가 되겠니? x-1 반대복으로. 얘는, 그치? 반대복으로 하면 플러스 1이 되겠다. y축의 방향으로. 맞아.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근데 정법은 아니지. 변칙적으로 우리가 저 룰을 계속 하다 보면 어려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럼 이걸 구해보면 대부분 느낌이 뭐래? 표준형인들이잖아 얘들이. 그지? 표준형을 이거의 표준형을 고쳐보든 얘의 표준형이 얘였지. y는 뭐 이걸 아예 고쳐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알겠네? 반대로 어떻게 되나? 실제로 얘 봐. xy 바꾸면 이거지, 그지? xy 바꾸면 얘 넘어가면 a에 y-m은 별로 시간 차이는 안 걸리는데 그래도 외워두면 시험 볼 때 그지? 요거에 대해서 정리해봐. y-m은 로그 a에 x-n 되지, 그치? 얘 넘어오면 플러스 뭐 돼? n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반대로 그치? 플러스 n이 되고 여기 있던 놈이 그치? 반대복으로 해서 x-, 그치? 요런 차이점밖에 없지. 반대복으로 해서. 알겠네? 한 번쯤 아예 구해보면 다 되긴 되는데. 자, y 걸 로그 2x의 그래프와 그치? 얘가 y 걸 로그 2x의 그래프다. y 꼴 x 주어진 거 지수함수에서도 했지. y 꼴 x. 이 y 꼴 x의 의미는 여기에서 같은 값 있지. 봐봐. a가 얘지. 그제?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y 꼴 x의 역할이야. 그제? 이렇게. 맞네? 이쪽에 a, b, c가 저쪽으로 똑같이 나타나. 알겠네? 그거만 표시해놓으면 이제 다 끝났지만 이때 D와 C, D는 여기 있는 얘가 D면 얘가 D 되지. D와 C를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야. 볼까? 까불지 말고 이거 A를 알 수 있지.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은 항상 1,0을 지난다며. 그치? 여기가 1이야. a가 1. a를 알 수 있어. 그럼 봐. 여기가 1이 돼서 y가 1일 때 요 b값이 결정되지. 그치? 아니 요거 아까 1 이쪽으로 옮겼잖아. 좀 크게 보면 보이는데 y가 1일 때 b값 구해야지. 그치? 요거 y가 1일 때 이 1은 로그 2의 x니까 암산으로 2여야지 얘가 2일 때 1이잖아. b가 2야 이제. 봐. 여기가 또 2야. 여기가 2일 때 요 c가 결정되지. 그치? 아이, 맞네. 즉 얘가 2일 때 이렇게 고치면서 가자. 집에서 연습해봐. 2면요 4면 되겠다. 그치? 얘가 얼마? 4면 되겠다. c가. 그치? 여기가 4니까 요 c도 4가 되지. 그치? 4일 때 요 갖고 해야지. d. 맞네. y가 4일 때 얘가 4.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이 돼야 4 되지. 그치? 16이네 얘가. 이렇게 A, B, C, D 다 보여줄 수 있지. 한번 연습해봐야 합니다. 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지수함수에서 됐지. 곡률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봐봐. 밑이 2니까 얘도 밑이 2란 말이야. 평행 이동만 됐어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따라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와 있잖아. 그치? 기본형이 여기였었는데 그치? 이쪽으로 와 있는 거지. 됐네. 그때 요 곡선으로 둘러싼 요 넓이를 구하래. 그런데 여기 곡률이 좀 선생님이 이걸 확대해서 막 이렇게 곡률을 좀 만들어 볼게. 이렇게 여기가 A고 B. 근데 곡률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 요런데 그치? 여기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맞네. 그래서 요 지금 어떤 넓이를 구하래? 요 곡선으로 둘러싼 요 넓이야. 그러면 막 여기에 있는 요 넓이를 요따 갖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평행사변형이 되지. 이렇게. 근데 그런 원리를 써야 해. 알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이야. 맞아? 맞아?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뭐지? 밑변 곱하기 높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됐네? 그러므로 이 밑변 길이는 3초지. 봐봐. 왜 3초냐 하면 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사만큼 갔으니까 얘도 x축의 방향 마사만큼 간 거고 얘도 다 마사만큼 간 거지. 모든 점이 x축의 방향으로. 그러므로 이 기록지는 얼마예요? 4가 된다는 소리지. 밑변은 4야. 제 말. 높이는 봐봐. 이제 높이 어떻게 구하니? 좌표를 알아야겠다. 그치? 이게 4일 때. 그치? 요 길이가 4니까 여기 4네. 요 길이가 결정되니까. 길이를 알면 좌표를 알 수 있는 거야. 따라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길이니까 요 x좌표는 4를 암시하지. 그치? 됐네. 4일 때 여기가 4, 여기 4면 여기가 2가 되지. 그치? 좌표가. 여기가 4일 때 이 좌표가 있죠. 여기다 4 집어넣지. 맞아. 8 되니까 3이겠다. 여기가. 그러므로 높이는 1이지. 요 간극이니까. 다시 한번. 요 길이가 결정됨으로써 이제 4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이게 4만큼 평행 이동은 4만큼 길이가 4니까 이 x좌표는 4. 4일 때 y좌표를 결정하면 요 높이는 1이 돼서 정답은 4가 되지. 밑변 곱하기